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또 모처럼 만에 상승세가 나오면서 좋은 분위기로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코스닥에서 모두 기관 매수가 오늘은 강하게 좀 들어오면서 양시장이 갭상승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0.8% 넘게 상승세를 그리고 있고 코스닥은 더 좋네요. 890선도 오늘 돌파를 하면서 1.3%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에서 새벽에 CPI발 호재 좋은 이야기가 나왔죠. CPI가 생각한 것보다 덜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시장에 부담을 덜어줬고 이런 부담이 우리 시장에도 역시 한꺼풀 좀 벗겨지면서 시장에 대한 또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오늘 또 불 뿜으면서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 양시장에서 모두 상승하는 종목 수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코스피에서 630 종목이 넘게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에서도 1,100 종목이 넘게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불안감이 약간 걷혔습니다. 7월 FOMC,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있는데 이전까지는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고 자, 조금 전에 또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이 있었는데 4번 연속 동결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1.75%가 나고 있는데 과연 이제 7월 FOMC 미국에서 금리 한 번 더 올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지 이 여부를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어떤 종목들로 이런 좋은 시장에서 저희도 상승에 동참을 해볼까요? 좋은 종목 많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증시파워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개 총 20가지의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한 종목당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핵심만 요약해서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때마침 관심이 있었는데 매수가 목표가 어떻게 잡을까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구체적인 질문을 저희에게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은 항상 열려 있고요. 샵 3772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종목도 소개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소개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FR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 그리고 프로머스의 이해나 이사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좋은 종목 많이 준비하셨죠?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첫 번째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을 해보시죠. 길건우 대표의 픽부터 볼까요? 필옵틱스를 시작으로 한화시스템, 한전기술, LX 일렉트릭, SM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이해나 이사의 픽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농심, 넥스팀, LG전자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첫 번째 10가지 종목을 엄선해서 골라오셨습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다. 아니면 이 종목 내가 때마침 가지고 있는데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팔까요? 아니면 계속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도 좋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지금 바로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안내를 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릴레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대형주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먼저 길건우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필옵틱스가 굉장히 잘 가죠. 네, 잘 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이제 자회사 중에 필에너지라고 있습니다. 필에너지가 7월 5일, 6일 날 이제 공모주 청약을 했고요. 근데 의외로 이제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한 1,300대 1 정도 나오다 보니까
흥행에 대한 이슈 기대감이 조금 있고요. 근데 자회사가 흥행한다라고 해서 사실은 모회사가 무조건 주가가 잘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도 사실은 조금 빠졌다가 다시 바로 플러스로 전환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필 옵틱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필 에너지에 대해서 현물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필 옵틱스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대감이 조금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필 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양수 겸장입니다. 왼쪽에는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5월달, 6월달에 연속으로 공시를 보시면 5월 30일 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공급 계약 체결 받았거든요. 근데 6월 5일 날 일주일도 안 돼서 추가로 또 계약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디스플레이 쪽은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IT 기기가 채택하는 OLED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다 보니까 장비 수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필 에너지 같은 경우에 2대 주주가 삼성 SDI입니다.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공장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에 못해도 4개 라인 정도를 증설을 한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뭐 들어가냐? 필 에너지 거 들어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디스플레이도 좋고 2차 전지도 좋고 앞으로 저는 사실은 굉장히 길게 조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필 옵틱스 첫 번째 종목 설명을 해주셨는데 필 에너지의 효과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 필 옵틱스를 첫 번째 종목 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해나 이사님 첫 번째 종목이 무려 삼성전자입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민주 삼성전자를 가져와서 좀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삼성전자 이젠 정말 관심 갖고 보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 저는 삼성전자를 선택했는데요. 네, 지난주 금요일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흑자인지 적자인지를 두고 의견이 팽팽했는데요. 결국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6천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2배 상회하며 전년 동기 대비 95.6% 감소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글로벌 반도체 수요 부진으로 올해 4월 공식적으로 감산에 돌입했는데요. 아직까지는 반도체 시장에서 여전히 공급 과잉에 따른 수요 회복과 가격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주력 제품인 메모리 반도체 D램 수요가 소폭 회복하고 가격 하락세도 줄면서 시장 회복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데요. 시장은 2분기 삼성전자가 완전한 바닥을 찍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3분기에 D램의 가격 하락 낙폭도 축소될 예정인데요. 또 생성형 AI에 주로 들어가는 고부가 가치 제품인 HBM과 DDR5 수요도 삼성전자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HBM 보통 D램보다 가격이 훨씬 비싼데요. HBM의 시장 성장성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연 45%의 수준으로 예견되고 있어 더욱더 실적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대장주 삼성전자 이제는 바닥 찍었다. 이제 좀 봐야 한다라는 의견으로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길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갈게요. 하나 시스템 한번 하나 얘기를 시스템. 해볼까 하는데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방산주들 중에서는 조금 늦게 움직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키 맞추기가 조금 가고 있는데 방산이 하반기 때 사실은 수주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장비 저희가 이제 방산 장비라고 하잖아요. 네. 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이 전투 체계를 운용하는 시스템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 모든 거를 이제 하나 그룹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게 하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육해공 다 들어갑니다. 네, 육군의 시스템도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수주 공시가 뜬 거는 해군에 들어가는 시스템, 그다음에 또 공군에서 수송기 지금 업그레이드 사업 실시하고 있거든요. 이쪽에 또 이제 발을 뻗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작년에 영업이익이 사실은 조금 낮았습니다. 한 240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700억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배 정도는 더 늘어날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LIG 넥스원도 그렇고 방산 흐름이 좋기는 하거든요. 근데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움직였기 때문에 키 맞추기가 조금 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는 저궤도 위성 요즘에 좀 얘기가 조금 들어갔었는데 네. 다시 나오기 시작하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에 원웹에 투자를 하기도 했잖아요. 왜냐하면 군에서 사실은 통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까지 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매출을 모두 확보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한화 시스템을
두 번째로 길 대표님은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해나 이사님의 두 번째 종목도 바로 갈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제가 두 번째 종목으로도 또 하이닉스를 가져왔다는 건 이제 본격적인 반도체 업황 회복 사이클에 따라 대형주를 봐야 한다는 관점인데요.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모두 2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턴어라운드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는 고대 역폭 메모리 HBM 시장에서 점유율 53%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데요. 현재 메모리 반도체 대표 기업인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의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은 각각 40, 50, 10%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점유율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또 SK 하이닉스는 현재 4세대 HBM인 HBM3를 양산하는 유일한 업체입니다. 지난 4월에는 세계 최초로 12단 적증 HBM3 24GB 패키지를 개발하고 또 AMD 등 고객사에 샘플을 제공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되어야 양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럼 훨씬 경쟁력이 있겠죠. 또 한마디로 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보다 앞서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 HBM은 하이닉스가 최초 개발사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HBM이 전체 D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또 미미하지만 챗 GPT 열풍으로 구글과 아마존 등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메모리 불황의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나 이사님은 첫 번째 삼성전자, 두 번째 SK 하이닉스 이렇게 반도체를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저희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길건우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오늘 세 번째는 이제 한전 기술 한번 한전기술. 얘기해 볼까 하는데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두 가지가 항상 공존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책적으로 미는 거.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탈원전과 아예 정반대되는 걸 이번 정부에서 채택을 했잖아요. 근데 말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어젠다처럼 이렇게 조금 방향성을 잡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국내에서도 사실은 최근 들어 더 데이터 센터 뭐 신축, 신설, 증축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사실은 꾸준하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금 수치상으로는 원전 한 8개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조금 이슈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또 반대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웨스팅하우스의 소송 이야기는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꾸 해외 폴란드,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서도 가격 경쟁력이나 안전성이나 이런 것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항상 반려가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소송 문제거든요. 근데 웨스팅하우스 측에서도 사실은 대주주가 말 그대로 이거 사모펀드예요. 빨리 이거 불려갖고 팔아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올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가이드가 나올 것 같아요. 우리는 합의의 의상이 있다. 대신에 로열티를 줘라.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끝난다라고 하면 하반기에는 조금 원전 수주에 대한 것들이 조금 날개를 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최근 들어서 원래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주기기 업체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주의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한전 기술이 조금 이 대장주의 지위를 좀 넘겨받지 않았나라는 흐름들도 있다 보니까 꾸준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땡, 좋습니다. 한전기술 원전주들도 이번 주에 관심 많이 받고 있습니다. 체크해 보겠고요. 자, 이번에 이해나 이사님의 세 번째 종목도 궁금합니다. 네, 농심입니다. 농심. 최근 농심이 라면 과자 가격을 인하했는데요. 그쵸. 13년 만에 가격 인하라고 합니다. 이제 국제 밀 가격이 인하되면서 정부로부터 식료품 인하 압박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사실 한 번 인상시킨 제품의 가격을 일시적 할인이 아닌 아예 인하 기조로 가는 것은 거의 없는 일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농심의 일부 제품의 매출액 감익은 예상되지만 밀가격 인하로 어느 정도는 해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여기에 최근 없어서 못 판다는 농심의 먹태깡이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네. 현재 중국 플랫폼에서는 먹태깡을 2배 이상 가격에 파는 현상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먹태깡은 지난달 26일 출시 이후 일주일 만에 100만 봉 이상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농심은 먹태깡의 인기에 힘입어서 다음 주부터 생산량을 또 30%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1분기에 실적 고성장을 견인한 것은 미국 법인인데요. 타식품 대비 저렴한 가격이 미 소비자들에게 어필되었던 것으로 파악되고요.
또 코스트코, 샘스클럽 등 현지 MT 채널에서 성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중국을 제외한 호주, 일본, 그리고 베트남의 판매 또한 견조한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정말 지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봐주시면은 이제 40만 원 부근을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땡. 네. 여기까지. 보고 있는데 아쉽긴 했지만 어쨌든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등할 수 있을지 농심의 흐름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킬 대표님. 네, LX 일렉입니다. LS 일렉트릭. 네,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르긴 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사실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빠르게 움직이는 가운데서 조금 안전하게 갈 게 뭐가 있냐라고 섹터를 꼭 구분해 보신다라고 하면 전력기기는 항상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부담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근데 이거 전력기기 다 교체하고 나면 끝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 번 교체하면 오래 쓰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신규로 들어가는 것도 오래 쓰기는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수요가 지금 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북미 쪽에 변압기, 그다음에 뭐 차단기 이런 거 같은 경우가 굉장히 노후화됐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30년, 35년 넘은 게 전체 비중의 한 60, 70%가 되다 보니까 이거 말 그대로 다 교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미국에 들어가는 얼마나 많은 공장들이 있습니까? 그럼 여기에 또 전력기기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원전 또 우리나라에서 한다고 하니까 또 여기 전력기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합을 해본다라고 하면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는 정말 미니멈하게 잡아도 앞으로 5년 동안은 사실은 매출 자체가 손상될 게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분기 실적 기대감들도 굉장히 높습니다. 수주 잔고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아마 2분기 때도 영업이익이 1,000억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거 작년 대비하면 70% 오는 거예요. 전력기기 쪽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라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땡. 같습니다. 좋습니다. LS 일렉트릭까지 지금 주가 많이 올라왔지만 충분히 더 상승 가능하다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에 이해나 이사님 다음 종목이요. 네, 넥스틴입니다. 넥스틴. 넥스틴은 제가 얼마 전 중소형주 펀드들을 보다가 상위 구성 종목에 있어서 공부하게 된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 넥스틴은 반도체 전공정에서 필요한 패턴 결함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넥스틴은 놀랍게도 올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대비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신규 장비 출시에 따른 판가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넥스틴은 반도체 불황기로 알려진 올해에도 긍정적인 수주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또 지난해 본사 인근 클린룸 인차를 통해서 생산 능력을 50대 이상으로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보하기도 했는데요. 국내 반도체 업체의 기존 일본산 장비 대체 수요 증가와 그리고 로직과 메모리한 거래 가능성 역시 점증하면서 실적에 탄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장기간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요. 향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승 여력을 열어두기에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퍼도 10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재무가 사실 이렇게 완벽하기도 쉽지 않은 회사인데요. 이제 이런 기업들은 재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보물 같은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재무가 좋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잠시 차트 보시면 빨리 볼까요? 네, 현재 7만 원 지지하는지 여부 보시고 지금부터 모아나가도 되는 시점으로 보고 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빠르게 보셨네요. 네, 넥스틴까지 함께 좋은 종목이다라고 발굴을 해주셨어요. 자, 다음 길건우 대표님 어떤 종목이죠? 네, SM입니다. SM. 네, 사실은 엔터 4사 중에서 주가가 제일 못 간 건 SM 맞습니다. 왜 그쵸.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거든요. 첫 번째는 카카오랑 이제 합치면서 조금 주가가 빨리 올라갔다라는 거. 두 번째는 엑소에 대한 분쟁이 조금 문제가 됐었는데 그쵸. 사실은 분쟁과 동시에 이제 나왔던 게 7월 10일 날 앨범 발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쟁이 길어진다라고 해서 앨범 지연된다라고 하면 아마 실적은 주가는 더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다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7월 10일 날 정상적으로 이제
신보가 나왔어요. 근데 그렇죠. 신보 선주 물량이 160만 장입니다. 근데 중국에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야 이렇게 역시 엑소가 실적이 잘 나오는구나라는 걸 조금 보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컴백이 얼마 안 남은 NCT 드림이 또 선 주문량이 410만 장. 그러니까 사실은 상반기 실적을 주도하는 거는 앨범 판매량이거든요. 근데 이 앨범 판매량에서 SM도 이제 숫자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원래 신인 그룹들이 나오면 사실은 엔터사 입장에서는 항상 마이너스 요인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엔터사들의 흐름을 보면 신인 그룹들이 처음 나올 때부터 선 주문량이 장난 아닙니다.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말 그대로 엑소 거 선 주문량 많았죠. 그다음에 NCT 드림 거 선 주문량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때 사실은 신인 그룹들이 3개가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기대감까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시간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SM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해나 이사님의 5번째 종목이죠? 네, LG전자입니다. LG전자? 네. LG전자가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올해 2분기 또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냈는데요. 궤도에 오른 자동차, 전자 장비 사업이 수익 개선을 이끈 데다 또 폭염과 장마 특수로 에어컨 등 생활 가전 판매도 호조를 보인 덕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LG전자는 1,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모두 TV와 가전제품의 라이벌 구도에 있는 삼성전자를 압승했는데요. 그러나 실적 발표일인 지난주 금요일 시장의 하락에 밀려 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의외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지금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좀 LG그룹주의 특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여전히 신성장 동력인 전장 사업을 중심으로 성과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올해 전장 사업부가 올 1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고치 실적을 기록했고 또 올 수주 잔고가 100조 원을 전망하고 있는데 향후 전기차로의 전환이 꾸준히 늘어날 것이 전망되면서 LG전자는 신규 수주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고요. 특히 전기차 모터 등을 공급하는 LG 마그나가 오는 4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50%대의 성장률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LG전자의 자회사 LG 마그나의 멕시코 공장을 하반기 준공되면서 네, 여기까지 시간이 부족했지만 꽉꽉 채워서 두 분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저희가 소개 먼저 해드렸는데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 소개해드린 10가지 종목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좀 정리해드리고 시장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까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이은주입니다. 간밤 미증시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이슈가 드디어 확인이 됐습니다. CPI가 3.0%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미증시는 3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달성해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증시는 모두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일단 상승 흐름은 이어가고 있는 기준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71% 오른 2,593선까지 올라섰고요. 코스닥은 1.29% 코스피보다 더 강하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891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주요 이슈들과 떠오르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흐름 오늘 파악해 보셔야겠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가 AI 신약과 관련해서 5천만 달러를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이 미증시에서는 생명공학 기업인 리커전 파마슈티컬스가 어제 78% 급등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장중에는 110%나 오르는 모습을 한데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바로 엔비디아가 투자한 그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로써 엔비디아는 분야를 신약 물질 발견에 생명공학까지도 확장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 신약 물질 발견이란 곰팡이에 의해서 세균이 죽는 것을 관찰하다가 발견됐던 페니실린처럼 새로운 약물의 후보 물질을 발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생명공학 중에서는 여러 번 반복되는 실험 횟수를 AI를 통해서 확 줄일 수 있는 현재 그런 효율성이 추세를 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확실한 출사표를 던진 만큼 관련 기업들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의 흐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LK가 오늘 52주 신고가를 달성해주면서 15% 가까운 상승부를 켜내고 있습니다. 2만 1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신테카바이오가 국내에서는 그나마 가장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표 관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12% 상승하면서 만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기관이 10거래를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또 클리노믹스도 10%, 뷰노는 9% 오름세 보여주고요. 풀젠도 9% 이상 오르곤 있지만 기관이 20거래를 연속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점은 투자에는 유의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셀트리온 그룹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부터 합병과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에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제 한 언론사를 통해서 3사의 합병 소식이 먼저 전해졌고 합병 주관사가 미래에셋증권이다까지 확인이 된 상황인데요. 최근에 셀트리온은 자사주를 활용한 인수합병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시장에서는 부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100% 현금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자금 부담이 줄기 때문에 합병을 위한 포석이 아닐까 하는 업계 분석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러한 상황을 놓고 한국거래소에서는 오늘 정오까지 공시를 하도록 요청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난 3월에 경영에 복귀했던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이 3사 합병을 수건과제로 꼽으면서 합병 의지를 피력한 바 있었는데요. 정말 올해 안으로 가능하게 될지 투자자들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오늘도 주가 변동성 있는데요. 개별 종목들 흐름 확인해 보시죠. 셀트리온 제약이 어제도 14% 올랐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을 켜내고 있습니다. 16% 오르면서 92,800원 선까지 올라섰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7%, 그리고 셀트리온은 5%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개별 종목 이슈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DGC 개별주 보도록 하겠는데요. 새로운 항암 물질 특허와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중에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새로운 항암 물질 특허를 출원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유전체 분석 정밀 의료 전문 기업인 EDGC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 빈도가 높은 대장암과 유방암 그리고 가스한선암의 세포주를 이용해서 약효 탐색을 실시한 결과 이 암세포 증식 능력을 억제하는 물질을 발표했다라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장중에 변동성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20%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73원까지 올라섰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이은주였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1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10가지 종목을 더 준비했습니다. 자, 저희가 좋은 종목들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릴 텐데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데 매도할까? 아니면 추가 매수할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질문 주시면 됩니다. 저희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설명도 드리고 종목도 소개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추가로 더 준비했는데 어떤 종목을 두 분이 또 가지고 오셨을지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길건우 대표의 추가 픽은 뭘까요? 한화오션과 TLB, 우리산업, 코웨이, SFA 반도체 이렇게 5가지를 더 가져오셨고 ENI사의 픽은 CS윈드, 현대건설, SKC, 두산테스나, HPSP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분이 심사숙고해서 10가지를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내가 궁금한 점이 있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면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가 목표가는 어떻게 잡을까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많이 질문 보내주시면 두 분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자, 다음 릴레이 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길건우 대표님이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바로 공개해 주세요. 하나오션입니다. 한화오션. 네, 많이 올랐죠? 네, 부담스러울 괜찮을까요?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조선업 얘기할 때 그 사이클이 굉장히 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5년 사이클 얘기하고 조선이 10년 얘기하잖아요. 일봉으로 보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월봉으로 멀리서 한번 보시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어. 네, 10년 전 주가를 보신다라고 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이슈는 말 그대로 이거예요. 수주. 근데 지금 크게 보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방산 쪽 수주에 대해서도 전력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1,000억 시설 투자도 감행을 하면서 지금 첫 번째는 차세대 구축함 관련된 건데 하나오션이 할 거냐, 현대중공업이 할 거냐, 사실 이 파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대중공업이 사실은 그전에 벌점 받은 거 있습니다. 1.8점 페널티 받은 게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아마 하나오션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네. 거. 두 번째는 이제 캐나다 쪽이랑 해서 잠수함 이슈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잠수함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음향 장비입니다. 소나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 주요 부품을 국산화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앞에서 일본보다 우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앞으로에 대한 수주 기대감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사실 지금 제일 먼저 조선주 중에서 HD 한국조선해양이 먼저 달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연간 가이던스에서 벌써 72% 달성했습니다. 근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요. 15% 달성했어요. 85% 남았어요. 하반기에만. 그러면 이 수주 실적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주가는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한화오션 지금 뭐 급등세를 최근에 나타내고 있는데 길게 보면 아직 출발도 안 했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자, 이번에 이해나 이사님의 6번째 종목 갈게요. 네, CS 윈드입니다. CS 윈드. CS 윈드를 저는 또 다음 기업으로 가져왔는데요. 네. CS 윈드는 대한민국 풍력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풍력 발전, 설비 및 제조, 관련 기술 개발, 제작 및 설치까지 폭넓은 풍력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CS 윈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 기업으로도 관심을 받으면서 최근 주가가 정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2024년 말까지 IRA 보너스 보조금을 받기 위한 풍력 건설 수요의 급증으로 3, 4년치 풍력 건설 파이프라인이 형성될 것이고 또 올 하반기부터 미국 터빈 업체들의 주문이 쏟아지면서 수주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CS인드의 2분기 영업이익은 또 421억 원으로 전년 분기 대비 72% 그리고 전년 대비 118%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기존 분기 최대치였던 2021년 1분기 318억 원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 실적으로 컨센서스 413억 원의 부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반영되기 시작한 미국 법인의 IRA 효과는 성수기 진입에 따른 가동률 상승으로 1분기 171억 원에서 2분기에는 200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또 IRA 효과를 제외하고도 수익성도 1분기에 있었던 일회성 비용 소멸과 전문 인력 충원, 공정 설비 교체 등에 따른 생산 비율 개선으로 미국 법인이 중심이 돼서 1분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CS 윈드 또 친환경 관련 신재생 에너지 쪽도 살펴봐야 되겠고요. 이번에는 길 대표님의 다음 종목 갈게요. 네, 그 다음 종목은 TLB인데 TLB. 하기 전에 하나오션 목표가 물어보신 분이 있어가지고 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그런가요? 이번 달에 그 차세대 구축함 결과 발표합니다.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주가는 조금 갈 수밖에 없어서 네. 한 6만 원까지는 저는 사실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반기의 긴 흐름으로 보시고 이제 TLB 얘기할 건데 TLB요. 최근에 이제 어찌됐건 엔비디아 관련된 것도 있었죠. 어젯밤에 테슬라 또 일론 머스크가 나도 AI 한다. XAI 출범 소식을 알렸어요. 그쵸. 웃는 거는 엔비디아밖에 없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웃으면
SK 하이닉스도 웃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가 웃으면 TLB도 웃습니다. 네. 이유인즉슨 PCB 메인 벤더사입니다. SK 하이닉스의 PCB 메인 벤더사가 TLB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DDR5 얘기 많이 나오는데 DDR5 같은 경우에는 DDR4 대비해서 용량 2배고요. 속도 2배 빠릅니다. 근데 서버용 DDR5에 대한 수요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이유는 AI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다 데이터 센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 예상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서버용 DDR5가 아마 하반기 가면은 거의 D램 비중에서 전체에서 22% 정도 차지할 거다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그러면 하반기가 되면 DDR4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역행할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DDR5가 더 많아지고 있는데 DDR4를 더 간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체 DRAM 생산 물량 중에서 올해 DDR5 비중이 거의 40% 예상합니다. 그러면 DDR5 얘기가 지금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저번 달부터. 근데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인텔, AMD에 나오는 DDR5 모델들은 꾸준하게 채택이 될 거고 서버용으로 많이 갈 거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저는 오늘 굉장히 장기적인 흐름들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DLB까지 역시 AI 반도체 수혜받을 수 있는 단계 체크를 해봤습니다. TLB도 저희 잘 보도록 하겠고요. 아라님이 감사하다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해나 이사님의 다음 종목 갈게요. 네,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얼마 전 정말 좋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바로 현대건설의 대규모 수주 소식인데요. 지난 24일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 기업 아람코가 발주한 50억 달러, 약 하나로 6조 5천억 원입니다. 네. 규모의 석유화학단지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단지 건설 사업인데요. 이번 프로젝트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등급의 저부가 가치 원료를 활용해서 기초 유분을 생산하는 설비와 또 최첨단 생산 설비, 추출 설비, 그리고 기반 시설 등의 건설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제 현대건설의 세계적인 기술력과 설계, 조달, 시공의 뛰어난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 발표 당일 현대건설의 주가는 장중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전반적인 건설업 부진에 대한 섹터 부진으로 이후 외인들의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그러나 이제 실제 현대건설은 주택 위주의 매출액이 실제로 크게 늘어나고 있고 현대 엔지니어링의 수익성도 턴어라운드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안정적인 실적을 연중 내내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사우디 아미랄 프로젝트가 연간 수주 가이던스를 이미 68% 달성한 것으로 예상하면서 하반기 사우디 가스 네옴시티에서 추가적인 인프라 수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주가는 매우 매력적인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현대건설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길 대표님의 다음 종목 뭐죠? 우리산업입니다. 우리산업. 네, 최근에 미국에서 지금 뭐 FOMC 관련돼서 이슈들이 많아서 뭐 성장주 기술주들 다 빠질 때 안전하게 간 거는 사실은 자동차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동차랑 부품 관련주들은 사실은 최근 들어서 계속 가이던스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매출 성장성은 뭐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알 것 같은데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공조 시스템을 대부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한온 시스템은 아실 거예요. 한온 시스템이 1차 벤더사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의 상승세를 보면 한온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갔는데 우리 산업은 그에 비해서는 아직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는 그렇게 상승이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공조 시스템은 사실은 전기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레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존에 얼마나 많이 납품했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스텔란티스, 상하이, 니오, 테슬라 모델 S, X, 그다음에 24년도부터는 현대차 그룹에 다이렉트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레퍼런스 자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매출 성장성이 더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해외 쪽에서는 사실은 미국의 조지아 공장이 있는데 여기가 10월부터 또 가동합니다. 그러다 보면 미국 쪽 매출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유럽 쪽도 또 대응이 가능합니다. 슬로바키아에 이미 벤츠랑 폭스바겐 등에 납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빠질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올해 무엇보다도 영업이익이 250억 정도 되는데 흑자 전환 전망합니다. 네. 적자에서 흑자로 바뀔 때 주가 상승폭은 제일 크다. 땡. 좋습니다. 자, 우리 산업까지 흑자 전환 기대해 보면서 주가 흐름 체크를 해보겠고요. 이번에 이해나 이사님.
네, SKC입니다. SKC. SKC가 지난 4일 국내외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027년까지 2차 전지, 반도체, 친환경 소재 사업에 5에서 6조 원을 투자하고 이를 토대로 매출 11조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별 매출 목표는 2025년 2차 전지 5조, 반도체 2조, 그리고 친환경 5천억 원 등인데요. 2027년에는 각각 7조 원, 3조 원, 1조 원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2차 전지 소재 사업과 관련해서 주력 제품인 동박 생산 능력을 연간 25만 톤까지 증설하고 북미 지역에 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고요. 더불어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초기 투자를 추진하고 다른 회사와 조인트 벤처도 세운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도체 소자 분야에서는 글라스 기판을 키울 계획으로 전했고요. 친환경 소재 분야에서는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생분해 라임엑스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2023년 1분기 부진했던 동박 출하량은 3월 이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요. 2분기 출하량은 점진적 회복에 따라 실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4년도부터는 동박 사업의 본격적인 실적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네. 또 지난 7일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 기업 ISC의 최대 주주가 SKC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ISC는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용 소켓 기업으로 후공정의 핵심 소모품인데요. 네. 네. 자, 숨 넘어가실 뻔했어요. 자, SKC 여기까지 소개를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길 대표님의 다음 종목인데 코웨이 주셨잖아요. 네. 코웨이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겸손의형님께서 유튜브에서 코웨이는 이제 넷마블이 대주주가 된 이후에 배당을 낮추면서 주가가 많이 너무 빠졌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보시는지 사실 뭐 실적 보면 역성장한 적이 없기 때문에 왜 이런지 궁금하다라고 주셨어요. 사실은 이제 대주주가 돼서 배당을 조금 뭐 주주 반친화적인 걸 네. 채택하다 보니까 주가가 빠졌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금리 부담이 제일 크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군요. 자체 실적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체 실적은 나쁘지는 않지만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보면은 조금 흐름세가 조금 바뀌었죠. 3.75%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찌 됐건 올해 9월 달에 금리 안 올린다라고 하면 이제 상단은 막힌 거 아니야? 그러면 앞으로 올해 연말부터 내년까지는 금리가 떨어질 거고 우리나라 또 스탠스 나왔잖아요. 그쵸. 하는 동결. 동결. 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굉장히 저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내부적으로 매출을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1분기 때 발목을 잡았던 거는 말레이시아였어요. 말레이시아 법인이 매출이 워낙 안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더 끌어내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말레이시아도 점점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2분기 때는 1조 매출은 넘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한 1,8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작년 대비하면 그래도 또 늘기는 늘었습니다. 한 6.7% 늘었고 해외 법인들 조금씩 안정화 가져가고 있고 그렇다라고 보니까 아마 3분기, 4분기 때는 리포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는 가야 될 때가 됐다.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미국이랑 태국 쪽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실적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금리 어느 정도 부담 완화됐죠. 해외 법인들 실적 늘어나고 있죠. 국내도 더 이상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도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실적과 주가가 굉장히 저점에 있다라는 이 매력 포인트까지 굉장히 적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코웨이 진짜 이제 바닥이다. 바닥 다 찍었다라는 평가를 좀 해주셨어요. 자, 다음 이해나 이사님의 종목 뭘까요? 네, 두산 테스다입니다. 두산 테스나. 테스다는 두산이 지난해 인수한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전문 업체입니다. 테스다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와 같은 시스템 반도체 제품에 대한 테스트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공정으로는 테스트 전문 업체로 후공정에 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사업은 웨이퍼 테스트와 패키징 테스트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중 웨이퍼 테스트가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주 고객사로는 국내 기업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데요. 테스다는 최근 반도체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매출 20% 이상의 실적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가 아무렴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상대적으로 업황의 영향을 적게 받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테스다는 시스템 반도체 제품에 대한 테스트를 전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또 두산 테스다는 향후 패키지 쪽으로도 영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테스타는 두산이 반도체 사업에 첫 발을 내딛게 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산은 테스타를 테스트 분야 글로벌 탑5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와 함께 향후 5년간 1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실제 최근 테스트 장비 2대를 도입하고자 2천억 원을 투자하기도 했고요. 이제 이를 통해서 두산의 서포트 하에 테스다는 실적 기복이 없는 점진적인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산 테스나까지 봤고요. 이제 길 대표님 마지막 종목입니다. SFA 반도체입니다. SFA 반도체. 네, 그러니까 반도체 후공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고단화, 그다음에 뭐 고사양화 되면은 후공정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중요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후공정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검사를 하고 마지막 나가기 바로 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한미 반도체 이런 것들도 이제 그쪽으로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늘도 한미 반도체 달렸죠. 네. 네, 바로 그냥 뭐 23% 정도 달리는데 사실 굉장히 무겁거든요. 무거운데 이렇게 달렸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후공정이랑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구나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오사트 쪽 메모리 외주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실적 회복 자체가 아마 3분기, 빠르면 3분기, 늦어도 4분기부터는 굉장히 빨리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반기에 주도주는 어찌됐건 반도체가 될 거다라는 얘기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안에서는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같이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향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에서 제가 또 TLB 얘기할 때 DDR5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DDR5에 이제 기판도 들어가지만 결론은 나가기 위해서는 후공정 장비가 또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목이 집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상반기 때 나왔을 때는 컨센서스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아마 지금 나오는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 이게 바뀔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SFA 반도체 마지막 종목 설명해 주셨고요. 이해나 이사님의 마지막 종목은 뭘까요? 네, 작년에 상장한 HP, SP 반도체 HP, SP? 기업입니다. 네. 해당 기업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반도체 전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세계 최초이자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는 것인데요. 이제 어닐링이란 열 처리를 함으로써 어느 물질에 축적되어 있는 일그러짐을 없애는 정기적 기계적인 특성을 개선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활용한 장비는 안전 인증과 고객 인증까지 걸리는 시간이 타 반도체 장비 대비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술 개발이 완료됐다는 전제 하에도 고객사 인증까지 2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장 2년 내 경쟁 업체의 시장 진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HP, SP의 독점과 높은 수익성이 2025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가장 핫한 한미 반도체가 전략적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2대 주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놀라운 부분은 바로 이 기업의 영업이익률에 있습니다. HP, SP는 전 세계 탑티어 반도체 업체들에게 독점으로 장비를 공급하면서요. 최대 60%에 달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전공정 장비의 영업이익률이 10에서 20%인 수준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극히 예외적으로 높은 수익성이고요. 또 독점이 유지되는 한 비슷한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HB, SP까지 두 분이 10가지 총 20가지 종목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탑픽 종목을 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길 대표님? 네, 저는 우리산업입니다. 우리산업.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꺾일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전기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공조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최고 많이 갔을 때가 한 29,500원이었어요. 네. 근데 충분히 여기에서 상단은 높여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32,000원입니다. 네, 길게 좋습니다. 길게 우리산업 주셨고요. 이해나 이사님 어떤 종목이죠? 네, HP, SP입니다.
지금 한 27,000원대 지지 흐름이 나오고 네. 있는데요. 지금 시점부터 매수 시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이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산업과 HPSP까지 뿐만 아니라 오늘 반도체 종목들 굉장히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잘 공략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증시파워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